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자꾸 솔직하지 못하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 감정이 드러나는 걸 다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영숙이 반대로 얘기하는 심리가 뭔가요? 자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멋있는 커리어 우먼의 자아와 실제 자신, 뭔가 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이 안다라는, 혼자서는 외롭고 두려운 이 삶. 근데 혼자서 외롭고 두려운 이런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공포증, 물론 물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을 수 있지만 공포증 혹은 산전수전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포장해 버리잖아. 그냥 난 외로움을 더 타고 나는 사람이 그리워, 사랑받고 싶어, 이게 맞거든.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 왜냐면 본인은 멋있는 여성, 멋있는 커리어 우먼, 그리고 걸크러쉬 이렇게 딱 지금 본인을 보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약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나약한 부분을 내가 그런 너무 심한 일을 겪어서 혹은 뭐 어떤 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자꾸 포장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지.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와 실제의 나 자신이 다르니까. 진짜 안 가고 싶은 거 아닐까요? 지금은 진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지. 영숙님 마음속에 불안감 안 몰리면서. 근데 진짜 안 가고 싶으면 뒤에서 자꾸 왜 살림만 할까봐 안 간다는 얘기를 덧붙여. 그러니까 난 미국 못 가요. 미안해요. 사실 좋은데 이게 참 생각을 해도 안 되네요. 우리 그냥 한국과 미국에서 좀 만나면서 좀 상황을 봅시다. 이 정도로 해도 되잖아. 아니면 그래서 일단 선택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남은 시간 잘 보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선택을 말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숙 씨가 미국을 가는 것을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미국 때문에 상처를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야. 미국을 완전히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상철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영숙 씨가 미국 안 가고 싶어 그럴 때 왜 안 가고 싶어라고 묻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오히려 더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계속 이어가 버려. 영숙 씨는 내가 올 줄 알았죠? 이거는 살짝 지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그래도 좀 세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끝까지 데이트권도 영호님한테 썼고 이러니까. 근데 상철 씨가 데이트권을 영호님한테 썼다는 말을 이제 자꾸 하는 거는 내가 영자를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때 마음이 상했었고, 그때 상철도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영숙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건 상철도 혼자 남은 영숙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상철도 물론 이거를 뭐 사랑이다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영숙에 대해서 약간의 연민이 섞인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건 나도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어쨌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 나라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상철 머릿속에 이게 약간 바람 피는 사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전회차에서도 몰래 보내 뭐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시간을 좀 가져보내. 영철을 통해서 좀 영자와의 시간을 하려고도 하고. 상철 머릿속에는 영숙에게 그때 딴 사람을 선택하려고는 했지. 그렇게 하면 영숙이 혼자 남고 그거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선택은 했죠. 근데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날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상한 건 있지. 그걸 마음이 상해서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자와 1대2 데이트가 된 상황에서 영숙한테 야 너도 그랬으니까 좀 나도 좀 1대2 데이트 좀 하자. 나도 영자 좀 알아보자. 이 말을 하는 거거든. 이런 비슷한 상황에 노래 가사가 있죠. 천생연분. 그 애인을 속이고 소개팅을 나갔더니 애인이 나왔다. 뭐 그런, 그런 노래 가사처럼 너도 나 몰래 소개팅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끝내자. 그러면서 노래 가사가 끝나잖아요. 야 너도 다른 사람이랑 슈퍼데이트권 썼잖아. 나도 지금 영자랑 좀 해보자. 약간 이 느낌이거든. 네가 슈퍼데이트권 썼으니까 우린 끝이야가 아니라 나한테도 좀 기회를 줘. 너도 그랬잖아. 근데 그 마음은 결국 영숙이 자기 썸녀고, 그렇지만 이 사람도 다른 그런 선택을 했으니 나한테도 좀 기회를 줘 정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상철은 자꾸 뭐 이 두 사람을 알아보네 어쩌네 하지만 이 마음속에서 영숙은 이미 썸녀야. 영자는 다른 나라 보고 가고 이러면 상철 입장에서는 아쉬우니까. 근데 물론 뭐 어젠가 이렇게 제보를 보면 뭐 영자랑 상철이 지금 형커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 이후의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상철의 마음은 확실히 그래요. 영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곤 있지만 지금 상철의 마음은 절대 두 사람을 같이 대하고 있진 않다. 선택을 번복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 상철이 아직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냐 물어본 거죠. 영자님한테는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냐. 상철이 걱정되는 건 그냥 아무한테나 가보자 그런 느낌으로 온 거냐. 근데 이게 이 전날 데이트에서 상철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성적으로 보려고 나온 거다. 그 얘기를 했거든. 아무한테나 가보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온 건지, 여기서는 그래서 영자 씨는 상철 씨가 기분을 상했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영자 씨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겪고 있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계속 크게 생각하는. 근데 광수 씨를 단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 상철 씨 옆에 있는 두 사람은 그 부분에서 닮았거든. 둘 다 내가 선택해서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 계속 불안이 생기는 사람들이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계속 더 커 보이고.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과거에 선택한 것이 지금의 불행을 만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 마음속에서는 내가 혹시 선택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계속 커지니까 지금 영자 씨나 영숙 씨나 지금 상철 씨로 오는 그 과정에서 이 선택의 이유가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이건 아니었단 말이지. 영자 씨는 특히나 그랬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점점점 커지지. 처음에 광수 씨를 선택했죠. 더 그 전에는 영수 씨였고, 근데 영수 씨는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 광수 씨에 대해서 마음이 왜 식었어? 옥순이 선택했기 때문에 식었어. 데이트를 하고 식은 게 아니야. 옥순을 선택해서 식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도망갔잖아요. 다시 또 영수한테 갔다가 또 도망오고, 그러다가 상철한테, 물론 상철한테는 랜덤으로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근데 처음에 영숙이 있으면서도 따라온 이유는, 영자는 상철을 생각하는 영자와 영수를 생각하는 영자는 어떻게 다르겠어? 영수를 생각하는 영자는 여자로서의 영자지, 상철은 그래도 엄마로서의 영자가 상철 괜찮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자로서의 영자는 영수가 왜 좋아? 남자고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수랑 데이트를 할 때 조건을 거는 게 뭐야? 내가 아이를 맡기고 너와 데이트할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잖아. 상철한테는 뭐야? 그러니까 일을 갖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보내도 된다. 메리트가 있다고 하잖아. 영수와는 너와 데이트할 시간을 만들겠다. 여자로서지. 상철과는 내 아이를 키울 시간과 경제력을 확보해 주겠다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영자의 마음이 왜 상철을 선택했는지, 영수를 선택한 마음과 어떻게 다른지 현숙이 영식과 영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예시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영자가 기본적으로 자기 선택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상철을 선택한 이유도 좀 보이지. 영숙님은 솔직히 상철이 좋으니 미국 가서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혹시나 한국 학교나 한인사회에서 무용학원이나 무용감사 조금씩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살리는 것도 좋을 듯.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미국 가면 안 되고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그게 아니라니까? 친밀해지니까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불안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닫는 거야. 그 불안의 이유를 찾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지금 미국이라고 찾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미국에 못 간다 이거를 얘기한다가 아니라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면 돼. 근데 이 불안의 정체가 기본적으로 영숙이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오르는 불안이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그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지금 상철이 그런 불안을 그냥 내가 너 좋아 뭐 손잡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해소를 해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영숙 씨의 딜레마지. 사람과 친밀해지면 자동으로 불안이 오르니까 뭔가 자꾸 스스로가 이 관계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고. 그래서 단지 미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당연히 가가지고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말 그대로 상철의 사회에 내가 혼자 덩그러니 가면은 이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굉장히 외롭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여기서도 돌발 행동을 했지만 여기 왔으니까 뭐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지. 이거는 결국은 영자 씨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상철에 대해서 흔들렸거나 혼자 둔 광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야. 어떤 선택을 했어도, 반대 선택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상철이 혼자 있고 광수가 예를 들어서 1대2 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번복하고 싶었을 거야. 광수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고. 광수가 혼자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영숙과 영자가 닮아 있죠. 어제 얘기했죠, 이거는. 그런 부분을 자기소개를 다시 봐도 드러나더라고. 자기소개를 다시 봤을 때도 아, 영자는 저런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영자가 확실히 상철 선택한다 말하면 상철도 영자 선택하나요? 이게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모르죠. 근데 채팅창에서 영자랑 상철이 형커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기서 영자가 상철에게 난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확신을 줬어도 그 다음날 술 깨고 그래도 영숙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는. 뭐 나중에 나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미국 가서라던가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아, 도저히 영숙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냥 접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화를 한번 다 같이 이제 해보자라고 영숙 씨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죠. 하지만 영숙은 지금 내가 여기서 혼자 와 있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죠. 나는 연애나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커리어를 중시하는 쿨한 여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영자 씨가 없었으면 두 사람의 구도가 이렇지는 않았겠지.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하진 않았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영자라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상철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신과 멋있는 여자를 꿈꾸는, 그게 충돌하다가도 그래도 상철의 이런 약간 좀 능글맞은 그런 걸 보고 얼라 같은 또 연민 이런 게 또 섞이면서 상철한테는 이게 좀 풀리는데, 옆에 이제 영자라는 캐릭터가 있으면 이게 사회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약한 모습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는 자꾸 이제 딴 데를 보는 거야. 나는 여기 혼자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 그래. 나는 이런 거에 있어서 갈구하지 않고 나한테 오면 좋지만 뭐 안 와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여기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영숙님이 괜찮다고 했고, 근데 여기서도 영자님은 상철님과 밤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결국 계속 짜증나고 확신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철님이 이미 영숙님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고, 영숙님이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상철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정숙님 한마디 꽂은 것처럼 마음에 확신을 안 주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가 아니라, 영자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영숙에게 있는 게 오히려 자꾸 확신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자님이 이 데이트에 와야 되는 게,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숙님이 괜찮다고 아까 이랬잖아.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에 영숙님이 괜찮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영자님도 이 데이트가 영숙님이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둘 사이의 데이트가 마치 영숙님이 허락해줘야 되는 관계? 지금 본부인이 있으니까 나는 애인 몰래 만나는 관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실은 여기서도 영자님이 살짝 거슬리는 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겹치니까 1대1로 상철과 데이트를 할 때는 상철이 뭐라고 그랬어? 영숙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봅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은 막상 1대2로 이렇게 데이트를 해보니까 영숙님이 괜찮다. 저녁에 가서도 그렇잖아. 영숙님이 나한테 뭐 확신을 안 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숙의 상대보다 본인이 더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나요? 아, 영숙 씨는 본인이 혼란스럽고 힘들지. 그러니까 자꾸 어떤 자기 비하를 하고 그런 불행에 빠지는 거지. 여기서 영숙님 괜찮죠? 이게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벌써 영숙이라는 원래 썸녀가 있는데 지금 끼어든 느낌으로 지금 상철도 얘기하고 있어. 너무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1대2 데이트를 상철이 그렇게 막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은 아니니까. 상철 씨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집요한 면이 있잖아요. 집요한면이 없는 사람이 돈 안 되는 모드 개발을 왜 하겠어? 돈 안 되는 인형 만들기를 왜 하겠어? 그런 성향이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 성향을 사회적으로 절제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술 한잔 들어가고 지금 당장 내일이고 하니까 자기가 원래 가진 집요함이 터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숙님이 괜찮다고 했죠 나오는 거야 지금 영자님은. 뭐야 지금. 그러면 영숙님이 괜찮아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머릿속에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지. 영숙님도 미국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난 미국 안 가요. 바로 그러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놀아라. 나는 쿨한 여자니까. 지금 여기서도 영숙님이 가장 바라는 건 뭐야? 상철과 단둘이 여기 앉아가지고 뭐 티격태격 꽁냥꽁냥 하면서 대화하는 거지. 근데 상철이 지금 영자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뭐야? 이 불안이 커지지. 불안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 불안을 영숙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가 상철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영자가 오니까 질투가 나서 내가 불안하구나. 내 마음에 상처를 나는 그만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못한다고. 마음에 불안이 커지니까 아, 난 미국 가기 싫은 사람이구나. 내가 미국 갈 생각하니까 불안하구나. 그러면서 난 미국 안 가요 하고 내 불안을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더 미국 안 간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상철은 마음은 그래도 저한테 있다고 표현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은 있다고 표현을 실은 엄청 하고 있죠. 그 영숙님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는, 처음에는 뭐 고기국이라고 시키기도 하지만 바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자르고 하잖아요. 못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물론 이제 상철 씨한테 별거 아니지. 거기서의 생활이고, 또 이렇게 막상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럼 이제 본인이 한국 오면 되겠네요라고. 이건 근데 실은 영숙 씨가 자기 자신도 좀 억지라는 걸 알고 있죠. 미국이랑 한국에서 출퇴근하라는 것도 다 억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는 이 사람한테 내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미국으로 가든 안 가든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인 걸 알고 상철 씨랑 데이트를 했거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미국 가는 삶은 어떨까라고 거기서 처음에는 좀 약간 기대감도 있었어. 근데 이 불안 자체가 커지니까 미국 이게 완전 불안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영숙이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올 때 마음을 차단하려고 미국 안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면 주변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상철 씨는 어느 정도 좀 알긴 알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차분하게 그래 미국 안 가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서 좀 뭔가 좀 다른 얘기를 끌어내야 돼. 상철 씨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약하죠. 그냥 계속 하려는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해버리지. 그래서 이제 별로 안 머니까 전용기 타고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근데 상철은 이제 근데 다 가게 돼 있다. 지금 영자는 벌써 마음이 조금 차단기가 올라왔지. 왜냐면 지금 영숙이 괜찮다고 하면서 아, 내가 또 여기서 괜히 와가지고 이 전에도 1대2 데이트가 되고 혼자 있는 광수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광수 생각하고 또 여기서 영숙 씨 괜찮다고 해서 왔다고 하니까 벌써 영숙 눈치 보이지. 눈치 보이니까 더 혼자 있는 광수, 아, 광수한테 갈 걸. 원래 영자는 내가 선택한 거 이외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아도 광수 떠오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영숙과 지금 티격태격 하는 거 보니까 아, 얘네 케미 좋네 이 생각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영숙의 이런 왜곡된 표현들,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일견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선택 두려워하고 경쟁 피하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 날 떠나길 두렵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좀 불행해졌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면에서는 두 사람이 좀 닮은 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티격태격하는 거 보고 아, 영숙 언니 진짜 상철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그렇지는 알고 있었겠지. 자고 있는 자기 깨워가지고 영숙이 막 물어보고 했던 걸 봐도 알지. 그럼 상철이가 어떻게 반응해 현명한 걸까요? 아니, 상철 씨의 반응 자체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부분들이 있었어. 근데 노련하진 않았지. 조금 더 영숙 씨가 말을 충분히 흘러낼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영숙이 원하는 대답도 좀 들려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철은 한편으로는 영숙이 원하는 걸 그대로 주고 싶진 않아. 근데 이제 상철은 알거든. 지금 영숙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확신 안 주니까 조금 질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영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니까 시간을 보냈다 이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영숙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모르지 않아. 그런데 나는 어쨌건 누구든 영자가 나의 조건에 메리트가 있다고 한 걸 보고 편한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처도 나이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막 티격태격하고 자기 마음 제대로 안 보여주고 이런 사람과 관계를, 물론 영숙이 귀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민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그런 연애를 아무래도 기피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한국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 그리고 본인도 같이 좋아한다, 그러면 다 오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여기 어쨌든 상철 씨가 뭐 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미국 가서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부분을 배려할 수 있다,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의 삶을 좀 그릴 수 있게, 아까 상철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는 말에 미국에서의 삶의 행복한 그런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고 교육 환경이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좀 일을 많이 하고 뭐 너의 이런 게 장점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해. 물론 미국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 사는 다른 분들 보면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감을 느끼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렇게 한국적 문화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국 언어를 접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세계를 접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리게 간접적으로 묘사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그리겠지.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아, 미국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불안도가 높으니까 이것만으로 깨긴 어려워요, 영숙 씨는. 어쨌건 망설이는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자꾸 그려줘야지. 이런 이미지로 당신이 행복한 그 그림을 자꾸 그려가지고 그거가 혼자 생각하면서 점점점 선명해지면 그거에 대한 불안도가 조금 내려가죠.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너한테 선택지가 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행복한 곳이야 라고 이미지를 그려주면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미국 갈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이것도 예시야. 또 미국 행복하다고 해서 소장님은 미국을 좋아하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주관적으로 미국을 좋아한다는 걸 떠나서 이런 표현으로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현재의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런 자신 없으면 왜 나왔겠냐. 이 말도 지금 그나마 영자 씨한테 하고 있잖아요. 원래 영준이한테 이 정도 말도 안 했잖아. 더 너에게 행복한 삶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잖아. 그냥 오히려 그냥 툭툭 서로가 투닥투닥 대기나 했지. 하우스 와이프를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내를 이라고 해야지. 여기서도 하우스 와이프를 이라면 나는 너에게 진심을 다하고 나는 사랑을 갈구하는데 너는 나를 지금 하우스와이프로 대하네? 이게 아니라는 확신을 줘라는 말이거든. 영숙 씨한테 넌 하우스와이프가 아니야. 난 널 사랑해. 가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해주겠어. 너에게 행복을 주겠어. 이렇게 하면 영숙 씨가 그렇게 하면 이게 깨지거든. 미국 못 간다. 나 커리어가 있다. 이게 아니거든. 일종의 커리어를 쌓아놓은 이미지는 자기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이에요. 영숙 씨의 내면에는 실은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가득하잖아. 상철과 함께하고 싶은데 미국이 힘들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영숙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얘기할 때마다 하우스와이프를 언급하거든. 거기서 찾아야지 하우스와이프를. 나는 하우스와이프 못한다 이거야. 나는 멋있는 여자니까. 영자는 상처를 조건 보고 하잖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를 사랑하지만 커리어를 유지해야 되는 멋지고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잖아요. 맨날 살림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커리어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우스와이프나 살림 얘기를 자꾸 뒤에서 붙이는 걸까? 그건 아닌 거지. 오히려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게 힘든 거야.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게 싫은 이유는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는 내가 이 관계가 역전돼가 살림만 하고 하우스와이프로 사는 것이 그게 두려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행복한 꿈을 꾸게 만들면 그 영숙 씨의 마음이 조금 높겠죠. 지금보다 훨씬 높겠지. 잔디도 깎게 하지 싶다. 근데 이제 잔디는 이제 집 밖의 영역이라 남자가 한다. 이것도 역할 구분이 진짜 확실하네. 자기는 딱 밥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 말은 상철 씨가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말하면서 상철 씨가 피식피식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숙 씨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영숙을 약간 놀리는 의미도 있었어. 물론 상철 씨가 한 말이긴 하지만 그건 상철이 영숙이니까
뭔가 조건을 어필하지 않고 그냥 농담처럼 할 수 있는 말이었어. 영자한텐 그런 농담을 안 해요, 상철 씨가. 왜냐면 상철과 영자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관계로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면 할 수 있는 거야. 상철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 근데 상철은 그런 관계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긴 사실인데, 영자가 지금 영숙이 상철을 생각하는 것만큼 상철을 생각하지 않거든. 당장 이 돗자리에 오기 전에 영자는 번복하려고 했고, 여기서 영숙은 상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너 그러면 상철님이 뭐가 되냐고 바로 상철 편들잖아요. 이제 두 사람의 이런 감정적인 깊이는 당연히 영숙님 쪽이 훨씬 깊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대2 데이트가 상대적으로 좀 삐그덕대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자 씨는 조금 바뀔 생각이 없냐. 근데 이제 뭐 설거지를 한 번씩 해보신다든지, 여기서 짜파게티도 해주고 했잖아. 설거지도 하고. 필요하면 하겠지. 막상 가가지고 상철에게 주어진 삶이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너무 바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다. 그래서 가정을 뭐 아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뭔가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뭐 설거지가 대수겠어?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야. 두 사람이 어쨌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실은 살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고. 이게 영자용 비즈니스 멘트야.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니까 네가 원하는 조건 그래요,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영숙과는 사귀는, 그러니까 썸이기, 농담을 쳐. 1년에 한 번 오늘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아이 먹으면 졸리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드립도 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지금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지. 영숙이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영숙의 맞죠는 영숙이기 때문에 실은 더 다정한 멘트였거든, 상철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영숙한테는 저렇게 좋은 조건을 내밀지 않고 영자한테는 저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얘기하지? 이렇게 드는데, 그건 상철 머릿속에서는 영숙은 나랑 더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영숙을 조금 꺾을 부분을 꺾어놔야 이 사람이랑 앞으로도 잘 지내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실은 이 마음의 깊이는 영숙 쪽이 훨씬 큰 거지. 영자와는 마음의 깊이가 애초에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영자는 꺾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영자와는 상철도 지금으로서는 비즈니스 미팅에 가까운 마인드인 거죠. 비즈니스 상대와 연애 상대가 한 자리 있으니까 와장창이지. 상대랑 상철 꼬여버렸어. 근데 영숙 씨가 이제 모든 커리어랑 일했던 경력 다 접고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진 않지. 사랑이 다 해결해주나 안 해주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철 씨가 말하는 건 사랑으로 해결하자가 아니었거든. 미국에 가면 좋은 환경이 있고 가서 살기 좋다였거든. 그 사랑이 다 해결해주나 안 해주나는 상철의 마음이 아니야. 영숙의 마음이지. 나는 사랑과 갈구하지만 사랑만 또 생각하고 쫓아갔다가 거기서 내가 말 그대로 부엌대기만 하고 사나? 그게 영숙의 고민인 거야. 영숙은 사랑을 바라는 거야. 오히려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비즈니스적으로도 조건을 보면서도 만나려고 하는 거는 상철 쪽이야. 그래서 실은 미국을 떠나서 이 관계에서 더 아쉬운 쪽은 영숙 쪽이지. 이번 회차 막판에 상철 씨가 완전히 그 집요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랑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영숙 안에 강한 여성, 커리어 여성이 영숙 내면에 사랑을 갈구하는 그 불안한 여성에게 하는 말이잖아. 상철이 내가 사랑으로 커버할 테니까 미국 와라고 말 안 했거든.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쪽은 누구야? 불안하니까 상철을 붙잡고 싶은 영숙의 마음이지. 하지만 또 친밀감이 두려우니까 커리어 우먼으로서 다른 자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실제 본인이 자신한테 말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상대한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 방송 보니까 상철은 영숙의 커리어 측면에서 설득을 더 했어야 했네요. 커리어 측면에서 설득도 물론 필요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도 여기서도 영숙 씨가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까지는 아니지만 이 앞에서도 그 말했잖아. 사랑이 다 해결해주나 안 해주나.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랑에 확신을 준다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영숙은 사랑을 갈구하거든.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안 살림만 시킬 거야? 난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않아. 나를 사랑했고 난 항상 너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고 그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싶어거든. 이게 지금 사랑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영숙 씨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 이상의 무언가를 이제 주도록 노력해야죠, 제가. 근데 지금 이 사랑 이상의 무언가를 주도록 하는 뭐 현실적인 뭔가를 주고 그런 걸 제안해야겠다 머릿속으로 그런 로직이 도는데, 일단 그 사랑을 안 줬다니까? 상철 씨는 줬다고 느끼지. 근데 영숙 씨는 못 받았어, 아직 그걸. 사랑의 확신을. 왜냐면 받아도 자꾸 나는 이 울버린이잖아요? 고슴도치처럼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단 사랑의 확신을 주고 나머지 조건은 그 뒤에 조금씩 설득하는 것처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확신을 안 줬어. 왜? 영재가 끼어들어 버렸잖아. 언제 사랑의 확신을 받았어? 혼자 짜장면 먹을까봐 상철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 사랑하네 라고 그때 느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영자가 여기서 오길 바랬네 어쩌면서 영자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영숙 씨가 이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 말이 더 나오잖아요. 드라마처럼 멋있게 미국 가자 제안했어야 하나요? 프로포즈처럼? 아니 드라마처럼이 아니고 일단 난 너밖에 없어. 진짜 내가 너 사랑해서
미국에 안 가도 돼. 내가 뭐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 어떻게든 해볼게. 그래서 난 너밖에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일단 해줘. 근데 하지만 당장은 안 돼.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줘. 네가 미국에 올 생각이 안 들어도 돼. 뭐 올 생각이 들면 와도 좋아. 그러니까 일단 시간은 갖자. 나는 그동안 그러면서 그렇게 일단 난 너밖에 없어. 사랑을 줘.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미국에서의 삶을 보여줘. 이미지도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는지 어떻게 이제 교육을 받는지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줘.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더 외롭고 더 보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지를 자꾸 그리게 해. 그러면 미국에 오겠다 소리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상철 씨가 이제 그만큼 영숙 씨에게만 올인하기에는 일단 상철 씨의 시간도 없고 그리고 다른 대안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며칠 만에 확신이 빠진 사랑은 위태롭지 않나요? 부담스러운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애초에 뭐 상철은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조건에 맞는 사람이 뭐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뭐 그 정도면 되거든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할 만큼 안 사랑하는 거죠. 아니 그치, 그 말이 맞겠지. 시간이 뭐 5박 6일 동안 뭐 그만큼 사랑하기는 힘들지. 사랑이란 단어를 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너무 과한 표현이지. 근데 영숙은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난 지 5일 된 사람한테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나요?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실은 영숙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가치냐는 거지. 그럼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손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딱 뭐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딱 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 표현이. 근데 이거는 내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철식 답이거든요. 진짜 솔루션을 주고 거기서 협상을 하려는 게 상철식 답인데 영숙 씨가 지금 필요한 건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나? 라는 말을 지금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런 답이 나오는데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일단 사랑부터 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영숙 씨의 이 말은. 사랑부터 줘.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얼마든지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너에게 훨씬 더 행복을 주겠다라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 왜냐면 영숙 머릿속에 그려진 거는 사랑에 대한 결핍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집안에서 살림하는 이제 부엌대기, 실제로 그렇게 부엌대기는 아니지. 하우스와이프고 가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영숙에 가까운 표현을 생각하면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져 버렸지. 근데 영숙은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못 가진단 말이야. 실은 영숙 같은 분의 이제 마음을 얻고 대화를 하려면 이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내가 그 이상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좀 보여주는 것처럼 해야지. 아니면 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소장님, 상철이가 영숙에게 더 마음이 있어도 영자가 자신을 더 원하고 미국 갈 확신을 보여주면 영숙에 대한 마음을 줬고 영자에게 최선을 다할 스타일인가요? 지금 이 솔로 나라에서는 일단 다음날 바로 영자를 선택한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솔로 나라가 아니고 기한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영자에게 가겠죠. 나한테 만약 영자가 확신을 준다면. 왜냐면 상철은 필요한 거는 사랑하고 연애하는 게 아니거든. 가정을 이루고 가족 구성원을 찾는 거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 구성원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거리를 두는 거지. 영숙 굉장히 흥미롭죠. 흥미로운 캐릭터지. 이제 그렇게 보면. 근데 상철님은 영자님 나올 줄 알았어요? 영자님에 대해서 물어보지. 나왔으면 했죠, 솔직히. 여기서 아까 영숙님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영자 한 방 빵. 그리고 여기서도 영자님이 나왔으면 했죠 하면서 영숙한테도 빵. 오, 나왔으면 했구나. 벌써 여기서도 영자가 나왔으면 했어? 예상도 못했거나 아니면 나랑 1대1 하고 싶다고 해야지. 영자는 아까 너 데이트 번복하려고 했고 나는 그 상황에서도 너 마음 상할까봐 영자 바로 공격 들어갔는데 영숙 입장에서는 그런 배신감을 느끼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화면 생각하지 않고 난 네 편 들었는데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런 영자를 나왔으면 했어? 영숙 입장에서는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내 편 들어주지 않아서 상철에게 굉장히 서운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때? 지금 여기서도 나는 네 편 들었는데 지금 너는 나와 영자를 지금 똑같이 봐? 벌써 지금 여기서는 서운한 거야. 그래서 오키 이거는 내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말이지. 아 오키 야야 워워워 나는 강한 커리어 우먼이니까 질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스스로를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말을 외면하고 있는 회피형의 선택이지. 상철은 영숙과 그 썸 단계라고 상철 머릿속에도 마음속에 단계가 올라와 있거든요. 영숙도 지금 그걸 받아주고 있어. 물론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거 받아줄 사이는 아니지. 그래서 뭐 영자님 이형 뭐고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영숙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소외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 남편분하고도 그런 거 모으고 그랬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자랑 얘기를 할 테니까 조금 여기서도 양해를 구했죠. 여기서 상철이 양해를 구한 건 슈퍼데이트 나 안 골랐잖아. 그 말을 하면서 양해를 구한 거지. 아메리칸 스타일 프레임으로는 영숙 영자가 너무 튕기고 속내 안 드러내고 하는 걸로 보여져. 그렇지.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속내를 안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 약간 뭐 알면 알아야지, 척하면 척해야지, 우리끼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눈치껏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인형 안 좋아하는 영숙 씨 있고, 전 남편은 그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럼 쓸데없는 거 모은다고 그랬겠네요. 공감돼. 공감돼.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 나는 같이 막 인형 사러 다닐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영숙 씨가 이게 다 듣고 있지? 못 들은 척. 자막도 영숙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거 좋죠. 라면서 두 사람은 이제 대화를 하고, 여기서 영숙은 나는 강한 여성이고 독립적인 여성이니까 뭐 두 사람 연애 그래 나는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사랑하니까 보낸다. 회피형 뭐야? 사랑하니까 보낸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을 가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회피형 애착의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절경에서 만난 3.1차라고. 지금 뒤에 이제 풀이랑 옷이 너무 많은데 찰떡이다 이러면서 뭐 다 들으면서 옆에서 웃고 재밌어 하고 있지. 이거 상철님 아끼는 옷이라 오늘 입고 나온 거냐. 근데 이제 아까 팬더 옷 때문에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철 씨가 하는 말들을 보면 되게 놓쳤을 것 같은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죠. 이것도 아까 농담처럼 걸어오면서 팬더 티셔츠 때문에 발길이 안 떨어지지 맞다 이런 말도 물론 얼마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거 뒤에 술자리에서 또 기억하고 있는 거 많거든요. 영수 씨에 대한 일이라던가. 이 사람이 말이 없다고 해서 머리로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정보 수집 다 하고 있거든. 특히나 행동을 좀 덜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겠거니 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행동을 안 하는 동안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큰 얼라를 미국 가서 키워야 된다. 지금 미국 가자는 얘기 안 나와도 계속 미국 가서 키워야 된다. 뭐 미국에서 해야 된다.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거든. 상철님을 만나려면 그런 각오를 해야 만나지 보통 아니다. 그런 각오를 그래도 근처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이 확신을 못 받은 거지. 상철의 어떤 목표가 있고 원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영자가 되게 상철을 궁금해하고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이게 내가 친밀한 사람과 관계를 이루어서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불안이나 이런 걸 이겨내고 끝까지 쭉 가보겠다. 그렇게가 안 돼. 자꾸 마음속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이 관계를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서 떠난다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더 멋있는 사람에게 널 보내준다. 그게 회평이 많이들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미국이라는 것도 있고 영자라는 게 끼어들면서 이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지. 근데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있나? 못하지. 뭘로 인정해? 나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나는 멋있는 여성, 강한 여성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는 멋진 여성. 스스로가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의 본질은 친밀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마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지. 그래서 영자님이 훨씬 더 상철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영숙님이 보면 영자님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조건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자신을 얘기할 때 어때요? 사랑으로 해결이 되나? 아니면 뭔가 좋아한다. 나는 마음으로 표현해. 그럼 영숙 씨 머릿속에는 영자와 상철은 비즈니스 관계고 저 둘은 사랑하지 않아. 나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야. 이게 순수한 마음이지 라고 영숙 씨는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좀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지금 더. 왜냐면 지금 상철님은 여기를 나온 게 사랑하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 말 그대로 배우자. 근데 배우자라기보다는 다시 가족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그 팀을 찾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숙은 지금 사랑을 바라고 있고, 근데 그 팀 구성원으로서는 내 조건만 보고 오는 사람도 나쁘진 않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원할 때, 물론 결혼과는 좀 다르죠. 결혼과는 좀 다르죠. 극단적인 예시로 들었을 때 그 회사를 사랑하고 그 회사의 가치가 나와 동일할 때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물론 충성도도 높고 더 내가 얻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막상 그 회사에 갔을 때 그런 걸 생각하고 갔을 때 그 회사에 내부적으로 갔을 때 그게 아니면 실망이 커. 근데 내가 만약 그 회사에 연봉만 보고 딱 갔어. 그러면 그 연봉이 낮아지지 않는 한 실망이 커지는 일은 상대적으로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어떤 팀원을 뽑을 땐 이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팀원을 뽑는다.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무조건 조건만 보라 이건 아니고. 근데 어쨌건 상철 씨는 지금 어쨌건 팀원을 뽑으러 왔어. 가족이라는 그 팀원을 뽑으러 왔기 때문에 물론 이 우리 회사의 가치관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미면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어쨌건 이 가정으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회사 자체를 매력적으로 느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영자 씨와 영숙 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지는 이유야. 상대의 마음만 본다? 이러면 영숙 씨지. 그러니까 영숙 씨가 근데 저렇게 뭐 공격적인데요? 아니 그 공격적인 것 때문에 상철 씨가 힘들어하지 않았잖아. 그건 재밌어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어떤 이 사람과 나의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통했나 그것만 따지면 영숙 씨잖아. 근데 상철 씨는 혼란스러워하잖아.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주도적인 매력의 영숙. 그리고 순수하고 상냥한 매력의 영자. 상당히 좋은 표현들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좋은 표현을 그냥 쓴 건가? 근데 어쨌건 나랑 영자는 나랑 성향이 되게 비슷하고 피규어 모으고 인형 모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민이 되는 것 같다. 영자 씨가 그런 상철 씨의 환경에 메리트를 느끼고 와가지고 살면 같이 취미도 갖고 이러니까 꽁냥꽁냥 잘 살 것 같거든. 상철 입장에서는. 2대1 데이트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죠. 계속 얘기를 했었지. 그건 영숙 씨도 마찬가지야. 누가 됐든. 그러니까 광수가 떠오르겠지. 누가 됐든 2대1 데이트를 하면 벌써 마음이 짜게 식어버려. 그나마 옥순에게 느끼는 그런 패배감보다 영숙에게는 그렇게까지 패배감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상처를 따라왔지. 만약 옥순이었으면 또 안 따라와. 그래서 영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바란다. 그럼 그 조건에 충실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많이 사랑하지 않는 이성이라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해가 안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게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잖아. 그거는 말 그대로 사랑보다 가정이 중시되는 거고 가정을 위해서 이루고 살다 보면 사랑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또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지. 소유욕하고는 다르고 그냥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 그 문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본 그 가정에 대한 정서가 다른 것 같아. 영자는 자꾸 차선을 떠올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심리인가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불행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자신이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기본적인 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지. 선택만 했다 하면 나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선택하지 않은 것을 자꾸 더 떠올리고 그걸 계속 후회하면서 살아온 게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의 최소한 8년 그 이전의 삶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 안에 굉장히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 보게 되지. 광수 씨를 계속 생각을 했대요. 혼자 한 광수 씨. 영숙 씨가 처음에 영호에게 관심 갖고 또 상철에 관심 갖고 있는 프로세스랑 비슷하지. 혼자 남은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가져. 영자는 더 자기 선택에 대해서 두려움이 큰 사람이고 영숙은 내가 그 자기 선택에 대해서 두려움이 큰 사람이라기보다는 혼자인 사람, 혼자여서 나를 버리지 않을 확신을 나에게 주는 사람. 그래서 뭐 할아버지도 상관없습니다. 회장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물론 거기엔 다른 몇 가지 요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 못나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물론 회장님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영숙 씨는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두 사람은. 그래서 자꾸 이제 광수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솔로날에서 누가 제일 괜찮았냐? 면 광수님이 생각나네요. 왜? 광수는 혼자거든. 광수가 생각나는 거지. 광수가 1대2를 할 때도 나름 영자에게도 최선을 다했고 아침도 차려줬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광수가 혼자이기 때문에 광수가 가장 생각나는 거야. 내가 선택했지만 선택에는 제대로 임하지 않았고 선택한다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것. 광수와는 마지막에 선택을 할 것처럼 했다가 상처를 선택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더 생각나지. 내가 뭐를 뽑으려다가 딴 거 뽑아야겠다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꽝이야? 그러면 저거 뽑을 걸. 저게 뭔지도 모르면서. 저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는데. 원래 사람 선택이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려다가 직전에 바꾸면 그 전에 게 안 바꿀 거 이러면서 커진다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중간에 잘 못 바꿔요. 심리적 그 압박감 때문에 후회를 할까 봐. 이게 몬티올의 딜레마도 실은 그런 거거든. 통계적으로는 선택을 바꾸는 게 유리한 상황이 돼도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 선택을 중간에 번복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중간에 번복하면 자기한테 번복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심리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수님의 선택이 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광수님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마음이죠. 그게 그 마음이지. 선 봐서 조건 맞춰 결혼하는 사람도 있으니 상철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요즘엔 결정사도 많이 가잖아요. 결혼정보회사. 그것도 생각해보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가는 거지만 당장 거기서 만나가지고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알아봐. 일단 조건이 맞는 사람을 만나보고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랑은 그 뒤에 시작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해도 후회하는 이 패턴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과거의 나를 믿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바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믿어야 되고, 선택을 하기 전에는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단순하고 심플하되 근거가 있게 생각해야 돼.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는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이야. 술 취한 사람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예요. 그건 복잡한 생각이야. 생각이 복잡한 건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길어도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은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해. 필요한 거는 복합적인 생각이지. 복합적인 것과 복잡한 거는 뭐가 다르냐면, 복합적인 생각은 방향성이 있어요. 비행기 같은 거지. 이건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드는 예시인데, 그 비행기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에는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이 이동하나? 안 하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이동한단 말이야. 어딘가 목표를 향해 간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면 내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근데 목표가 이거였다 저거였다, 처음에는 사랑받는 거였다가 행복하게 사는 거, 또 어느 순간에 또 조건을 보다가 또 이 사람 마음 보다가, 그러면 안 돼. 그냥 내가 처음에 난 이거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추구할 거야, 딱 그걸로 가서 그런 사람 만났으면 거기에 가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이 목표, 그리고 나 선택, 과거의 선택 믿는 거 가는 거야. 근데 차선이 커 보이는 그 이유 중에는 목표가 그때 바뀌어. 선택하고 나서 내가 뭘 바랬는지 그 목표가 중간에 바뀌어.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발전이 없지. 계속 제자리 같고. 실패했던 과거에 나도 잘했다고 믿어줘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후회할 필요는 없고, 그때 입장의 나로서는 최선이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그런 선택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때의 나로서는. 영자가 성인군자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걸 이제 그런 게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얘기지. 그럴 수 있지. 인간은 다 후회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선택을 두려워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게 왜 일어나냐, 그리고 그런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죠.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가 되시면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분석이 담긴 모든 라이브와 엄청난 통찰의 시청자 채팅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